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8년도 군정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고영길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8년도 주요 군정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순서와 3쪽의 목표와 전략 및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7쪽 생활지원 분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회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폐기물 처리장 주변 마을회관 신축 사업으로 남면 창의리 및 도천리에 추진할 계획이며 2018년도 마을회관 신축 사업은 총 5억 원의 사업비로 건축한 지 20년이 경과되고 노후된 정도와 활용도가 높은 마을 중에서 신축이 필요한 마을에 대해서 선정 검토하여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의 내실화입니다. 2018년 사회단체 보조금은 21개 단체에서 사업비를 신청하여 2월 2일 개최된 지방보정심의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민원 서비스 운영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소규모 집수리 사업을 지원하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및 여성가정을 위한 생활민원 서비스 운영을 활성화하고 계절별 특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군 간 합동이동 봉사반 운영은 2월부터 12월까지 마을별 16회를 실시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뉴 새마을운동 지원 강화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 선지지 견학, 장학금 지급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지원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사회공헌 활동 확대로 사랑의 김치 나누기 행사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희망복지 지원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복지 사각지대 빈틈없는 발굴 및 충실한 지원으로 살뜰한 보호 추진입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 맞춤형 복지팀이 양구읍에 기본형, 동면에 권역형으로 설치되었고 복지 이장제 확행 및 읍면 지역 보장협의체 운영으로 적극적인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통합 맞춤형 지원입니다. 저소득 위기 가정 지원 및 상시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인 바우처 사업은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와 정서발달 서비스 지원에 홍보를 통해 수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연계 이웃 돕기 모금 추진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지역 주민 모금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 지원 및 목적에 맞는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문화 확산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통해서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 확산과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조사 분야입니다. 첫 번째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기초연금 등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신청 조사를 연중 수시로 실시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기초생활 보장 지원입니다. 맞춤형 급여 지원, 정부 양곡 할인 지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료급여 지원 및 사례관리 강화입니다. 18년 1월 기준으로 18가구 1001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65세 이상 노인 틀리 및 지원 틀리 및 치과 임플란트를 지원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교육 청소년 지원 분야입니다. 첫 번째,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 지원 사업으로 학생 부업활동 지역, 대학생 기숙사 입소 지원,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두 번째, 교육 환경 및 학력 향상입니다. 교육 평균은 학력 향상, 인성교육, 교육 여건 개선, 폐교 위기 소규모 학교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학회 운영입니다. 양록 장학금 및 글로벌 장학금은 2월에 접수 및 심의하여 3월 중 지급할 계획입니다. 양록 장학회 기금 총액은 107억 5,3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장학금 지급, 교원 숙소, 유지 관리 및 기타 운영비입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 장학회 기금 총액은 53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 건전 육성 기반 조성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청소년 방학후 아카데미 운영 등 건강한 성장과 발달 위한 청소년 복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청소년 보호 사업으로 학교 폭력 대책 지역 협의를 운영하고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예방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는 지역 행복 생활권 강북부 적경지역 청소년을 위한 취약한 교육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철원, 화천, 양구가 연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관리 분야입니다. 첫 번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자긍심 고취 지원 사업으로 8개 보건단체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 저소득 국가유공자 집수리 지원 등을 지원하고, 두 번째,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으로 사회복지회 협의회, 푸드뱅크 사업, 안나이집 로데미천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저출산 지원 사업으로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셋째 자녀부터 고교 수업료와 대학 입학금 지원과, 네 번째, 탈수급자 촉진 지원 자활 사업 추진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계층 등의 희망 키움 동장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제4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의하여 법정계획 용역으로 2019년부터 23년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장애인 복지 분야입니다. 첫 번째,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 확대입니다.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과 장수 노인수당, 복량수당 등을 계속 지원하고, 두 번째, 노인회 및 활기찬 격려당 조성입니다. 노인 복지기금은 사용에 내실화를 기하고 격려당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혈압기 및 건강기구에 대한 수리 지원 및 물품 구입을 지원토록 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 건강 돌봄이 서비스입니다. 어르신 건강 증진 및 안정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지속 지원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장애인 재활 서비스 및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장애인 비급여 의료비, 장애인의 재활 서비스 등 장애인의 건강관리 지원 등을 계속 추진하고, 일곱 번째, 장애인 단체 보호 육성 및 사회 참여입니다. 장애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나들이 등 사회 참여 기회들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아동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여성의 능력 개발 및 사회 참여를 통한 양성평등 도모를 위해 여성 강좌 운영에 있어서 인기 강좌는 확대하고 신규 강좌를 개설하여 취미는 물론 자격증 취득으로 취창업으로의 연결되도록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부모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아동 양육비 및 지원과 김장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 육성을 위해서 가정 위탁 아동 및 보호 아동 양육수당 등을 지원하고, 또 문화복지센터 1층에 공사 중인 아동 학습센터를 조성 운영하여 유아 학습 공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16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 시설 운영비, 보육 교직원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금년 신규 사업으로 우수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여 평가 인증을 획득한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 경무수당과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여서 평가 인증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분야입니다. 첫 번째, 드림스타트 내실 운영입니다. 맞춤형 통합 사례 관리로 대상 아동 가정 방문 사정 욕구 조사 실시로 신규 대상 발굴 및 통합 사례 관리 등을 철저히 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강가정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 사업 운영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 맞춤형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등 총 4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문화 및 건강가정에 대해서 업무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질지원소관 2018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료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보고서 17쪽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으로 청소년 수련관에서 저소득층 자녀, 중학생 30명에게 체험 활동이나 학습 지원 활동 등 주 5일 방과후 활동을 전개하고 한다고 보고하셨는데 운영 주체 및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운영 주체는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합니다마는 중학교 1학년, 3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국비하고 군비를 50대 50 매칭해서 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장애 부모, 조부모, 다문화 가정 등에서 이제 그런 대상으로 하는데, 체험 활동, 뭐 학습 지원, 자기 개발 등 할 수 있는 거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타 학생들에 비해서 소외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이 한 30명의 기존에 딱 대해서 하시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예, 저희가 목표가 30명인데 30명이 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1-22명 됐고, 예, 그 저희는 최대한 학생들을 확보하려는데 좀 조금 목표에는 못 미치는 그런 점도 좀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것도 17쪽인데 청소년 복지 사업 지원으로 관내 청소년 대상 사업 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단체에 5천만 원을 지원하는 시책이 있는데
이 시책은 또 어떤 내용인지 좀. 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청소년 복지 사업 한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해바라기 센터, 네. 토기장애 지원 아동 지원 센터, 이제 그다음에 또 학교 교육 도서관, 또 사랑에서 보조 조소하는 이제 청소년 풋살대 등 뭐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의 이제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상자들은 위에 이 30명 대상에 대해서 제외되고 딴 학생들인가요? 예. 우에 이제 청소년 방과 아카데미는 예.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이제 좀 생활이 어려운 분 학교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예. 밑에 청소년 복지 사업은 그 외에 이제 일반 학생들 일반 상대로. 학생들 상대로 자기 뭐 취미 같은 활동하고 이러는 건 아니죠? 예. 아니, 취미는 아니고요. 예.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해바라기 센터라든가 토기장애 이런 데도 하고 그게 몇 군데에서 하고 있죠? 이 기자님?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게 방산에서 예, 하고 예. 있는 거는 저는 알고 토기 있습니다만. 아동센터하고 예. 해바라기 센터 이제 요건 또 개인이 또 보조받아가지고 학생들한테. 그럼 어디서 해요, 그는? 해바라기 센터는 어디서? 양구읍내인가요? 읍사무소에서. 읍사무소에서 예, 하시는 예, 거예요? 예, 예. 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동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건 의원님 질의보다는 그냥 여러분들 계장님이나 우리 실장님 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업무 보고를 보면서 아까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은 고생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의원님들 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잘 격려를 드리면서 제가 이게 업무 보고 내용을 보니까 우리 그 기획실에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일들이 워낙 방대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일들을 다 어떻게 헤아리시나 이렇게 염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연초되면 또 일이 또 사업이 시작되고 또 모든 계획이 또 진행될 텐데 아무튼 주민생활지원실은 우리 양구군에 있어서는 가장 모태가 되는 실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보니까 여성아동, 다문화, 노인, 장애인, 복지 관련 사회단체, 청소년, 교육, 통합조사, 희망복지, 생활민원 서비스, 뭐 자원봉사서부터 어떻든 간에 모든 부분은 다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지금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초서부터 연말 때까지 우리 계장님이나 직원분들 행사에 쫓아다니는 거 보면은 저 또한 행사에 다니면서도 가장 많은 그 분야의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연초에 세웠던 계획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실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주민들과 가장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주민들의 만족도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2018년도 계획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철호 의원입니다. 그 양록 장학회 운영과 관련해서 18쪽에 있는 양록 장학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양국은 향토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운영 조례 3조에 보면은 장학생 지급 대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양궁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이나 그의 자녀가 이제 대상이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 시행 규칙에 보면은 2조 2의 그 장학금 지급 대상에 보면은 이 대학생의 경우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장학생 선발 공고인 현재 양구군에 그 본인이나 부모가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마 이 조례가 2015년도 12월 28일 날 이제 개정이 되었는데 사실 이 조항은 학생들의 이 관내 유출을 좀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또 요즘에는 그 춘천 지역의 고등학교라든가 그 고등학교가 이제 대체적으로 평준화되고 있고 또 이제 강원 외고가 이제 설립한 이후에 양구군에서 이제 타 지역으로 그 학생들이 유학을 가는 유출되는 이제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지금 글로벌 장학금도 이제 그 좀 강원 외고에 주고 있고 그런데 지금 예체능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을 가려고 하면은 관내 그 예체능 중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재능 있는 예체능 학생들이 불가피하게 관외의 그 예체능 고등학교로 유학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금년도에도 그 지역의 어떤 인재 양성 측면에서도 지원돼야 되는데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이러한 그 지급 대상의 그 제한 때문에 그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금년도에 이 시행 규칙을 좀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그래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철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내 학생들이 이제 외부로 유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도 관내 학생들 위주로 이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조항으로 돼 있는데 조례하고 규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나간 학생들은 이제 지원을 좀 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개정을 해야 될지 아니면 뭐 특별한 사유를 달아서 그렇게 양구 출신임에도 받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양록장학회라고 하는 것이 양구군의 향토 인재 양성을 위한 그런 장학회인데 오히려 이러한 규칙이 좀 너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체능의 이런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한 가지만 더 좀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말이죠. 학력 향상 및 교육 여건 개선에 따른 그 교육 경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예. 여기 보니까 중점 추진이 폐교 위기 소규모 농촌학교에 대해서 우선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그러면 폐교 위기에 있는 소규모 농촌학교에는? 저희가 이제 연초에 교육청을 통해서 이제 각 학교별로 이제 지원 대상자를 이제 지원 대상 사업을 받는데, 그 사업비 중에서 그 학교별로 들어온 사업비 중에서 일부 이제 학교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특히 여기 저희가 중점 추진은 한다고 써놓은 바와 같이 소규모 통폐합 학교나 뭐 없어질 학교 이렇게 어려운 학교들 그런 학교에서도 들어온 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만약에 다른 학교에서 한두 가지, 서너 가지 들어왔다. 그럼 거기서 제일 상위 그룹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학교에는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프로그램 들어온 데서 좀, 많은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건수도 그렇고. 그래서 네. 이제, 이 폐교 위기 소규모 농촌학교 이것은 말이죠. 보면, 다른 지역이라든가 뭐 그 학교의 사례를 보더라도 시설이라든가 뭐 환경이라든가 어떤 교육 여건의 어떤 개선을 위해서 그 폐교 위기의 소규모 농촌학교가 회생된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일부 성공한 그 지역을 보면은 그 뭐 익산의 어떤 이리 삼성 초등학교라든가 또 충청북도에 있는 그 초등학교에 보면은 그 농촌 지역의 80%가 도심 신입생 중에서 80%가 이제 그 도시민인 그런
그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떤 그 환경이라든가 그 시설 개선보다는 특화된 어떤 그 커리큘럼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출 때 이제 오거든요. 그래서 이 폐교육이 소규모 농촌학교를 지원해 줄 때 그런 어떤 커리큘럼을 좀 잘 볼 수 있도록 또 그런 쪽에 좀 지원을 대대적으로 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학교의 특성을 살려서 학부모들이 볼 때 프로그램을 이렇게 쭉 보고 저 학교 우리 애 보내고 싶다 이런 정도로 해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제약이 좀 있다면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게 약간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학교 같은데도 이제 학교에서 요구도 하고 그런 이제 프로그램도 바꾸고 해서 하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몇 가지만 질의 및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양록장학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그 전년도에 양록장학회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기준을 좀 강화했거든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3등급이었던 것을 2.5등급으로 낮췄고, 대학생은 4.0, 평균 90점 이상인 거를 4.1, 평균 93점 이상으로 높였고, 그 이유는 뭐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기타금도 전년도에 우리가 2017년 양록장학회 운영 계획을 보면 기타금도 한 15억 정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장학금을 좀 지급을 대상을 좀 줄여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양록장학회에서 그렇게 승인을 해줬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기타금이 전년도 기타금 접수가 저희가 한 15억 예상했는데 21억 6천만 원으로 한 지금 6억 6천 정도 늘어났죠? 기타금 2억 천입니다. 2억 천. 2억 천. 예. 그러니까 1억 5천이었는데 2억 천으로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예, 예. 6천만 원.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기타금은 계속 늘어나고, 또 우리 기금 조성 총액도 보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우리가 104억 정도로 예상했는데 지금 107억 정도로 그 기금도 지금 늘어났고, 맞죠? 예, 그래서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뭐 그 금리도 낮아지고 기타금도 뭐 평균 대비해서 좀 저조할 것으로 예상돼서 그렇게 했지만, 그런 조건으로 따져서 이걸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학생들이 얘기하는 거, 야, 나 나가서 뭐 유도든 레슬링이든 도대에 나가서 그냥 운동 한 2, 3일 하면 체육장학금 80만 원 주나요? 뭐 얼마 주죠? 거기 나가서 나 거기 가서 순위에 입상하면 난 한 3일만 투자하면 돈 그만큼 받아. 이런 친구가 있고요. 1년 내내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통상 보면 3등급 이내 이제 우리 학생들 그 성적을 산정하는 내신 등급 나누기 비율을 보면 1등급이 4%, 2등급이 11%, 3등급이 23%거든요. 상위 23% 안에 들면 이제 받았어요, 기존에는. 근데 작년에 우리가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기타금도 좀 줄어들 걸로 예상되고 뭐 이것저것 해서 우리 의회 그 양록장학회 심의위원들한테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공부 상위 23%면 100명 중에 23등 안에 드는 친구면 공부 잘하는 거거든요. 9등급까지 있는데 상위 3등급 내면은 어찌됐든 그 공부 잘하는 측에 들어가거든요. 이 정도 들어가면 최소한 국립대, 강원대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성적이 되는 친구들인데, 1년 내내 공부 열심히 하고 이 3등급 내에 들어갔는데, 이거를 기준을 계속해서 3등급 내에 있는 이 학생들을 주다가 이제는 또 그거를 강화해서 이제 뭐 금리가 더 내려간다면 2등급, 1등급 하면 막말로 뭐 100명의 상위
아니 그 뭐 한 30명 지금 한 반에 그 양구고나 여구가 보면 한 30명 내외거든요. 그 친구들 보면 1등급 뭐 나중에 계속 강화되다 보면 한 반에 한두 명밖에 못 받아요. 그러면 너무 이거를 이런 그 제한 규정이나 이런 걸 강화하다 보면 실질적인 의미가 없어요. 지역 향토 인재 육성 사업이면 최대한 많은 인원, 우리가 전국에서 지금 엄청난 이 양록장학금이 잘 돼 있다고 서울에서도 서울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벤치마킹 온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관내 학교가 많은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그 외고는 글로벌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우리 양고고하고 양구여고 2개밖에 없는데 그 친구들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어느 정도 이상 되는데 우수한 그 상위권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 장학금 지원 규정을 강화하다 보니까 좀만 더, 내가 이번에 이렇게 그래도 커트라인이든 어느 정도 이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해서 더 내가 해야지. 이런 학습, 학업, 의욕 고치나 이렇게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도 될까 말까 한데 이거를 우리가 잣대, 금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잣대를 두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런 학업 우수자들이 이런 불만을 제기하고 학부모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운동 잘하는 친구는 그냥 그 친구들을 체육 장학금 받는 친구들을 멸시하거나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잘하면 도단위 대회에서 1등하고 전국 단위에서 3등 안에 들어가는 거 정말 잘하는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이 그 특기를 살려서 체육 장학금 특기를 살려서 뭐 어떤 체육대학이나 어떤 상이 좋은 그런 체육 관련한 그런 데로 가서 양구군을 빛내는 거는 적거든요. 그냥 양구군의 강원도권 내에서 대회나 이런 데서 내가 나가서 한 3일 열심히 해서 그냥 따서 양구를 빛내주는 것 외에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이래서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양록장학금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문제지만 조례에는 이제 큰 단위로 넣겠지만 그거를 이렇게 할 때마다 등수라든가 뭐 등급이라든가 이런 걸 제한하다 보니까 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장학금을 이렇게 뭐 100억 동료 의원님들이 그 얘기했죠. 100억까지 조성하는 걸로 양구군에서 추진하다가 이제 또 100억 넘어가니까 200억까지 조성하겠다. 돈만 계속 늘리면 뭐합니까? 학생들 실질적으로 우리 학부모들 여기 농촌 지역이라 양구군은 시골에서 이 통학비도 비싸고 또 아이들 용돈 주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런 거라도 받아서 학비에 보태거나 급식비에 보탤 수 있는 이런 게 되고 이 친구들은 또 내가 이번에 어느 정도 노력했더니 이 등급 안에 들어서 장학금 받아서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진짜 우리 부모님이나 또 우리 양구군을 위해서 우리 학교를 위해서 우리 양구군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과도하게 이게 제한을 계속 두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학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늘어나지 않더라도 그 등급 2.5등급에서 3등급 눕히고 4.0에서 4.1이든 거 4.0 기존에 하듯이 한다고 해서 우리 양구군의 예산만 조금 1, 2억이고 더 들어간다 뿐이지 양구군을 위해서 이 친구들이 장학금 받았다는 그 의지 때문에 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이고 공부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좀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문제였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개선 우리 동료 의원님이 다른 안에 대해서 예체능 특기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학력 우수자 고등학교하고 대학 성적 이 문제 특히 고등학교가 더 중요하죠. 실질적으로 보면 대학이야 요새 전문대학이나 또 이렇게 2년제 대학이나 4년제 대학 일부는 성적을 잘 줘서 취업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되도록 그런 게 하겠지만 이 고등학생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거기 인원 중에 완전히 자기가 열심히 해야지만 등급 받고 또 수능 평가도 받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는 이렇게,
기타금 접수도 늘고 뭐 이제 계속 우리가 정립해서 예산도 늘어나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판단해 보기는 파악해 보기는 15년도에는 이제 5,400이 부족했고 작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지급할 때 16년도 대상으로 작년 지급할 때 이제 5,900만 원이 이자 수입이 적어서 저희가 이제 더 보탰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또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관계 그것도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이제 체육특기생이 도대에 나가서 미칠해서 뭐 등에 들어서 장학금 받았다. 그거는 저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겠고요. 어느 특별한 종목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건 모르겠는데 강원도나 전국대회에 나가서 그래도 순위 안에 들으려면 3등 안에 들으려면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생과 마찬가지 대학생들도, 이 장학금 이제 4점, 뭐 대학생 같은 경우는 4.1 정도 되는데, 지급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건 왜 말씀드리냐면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일부 대학 빼놓고는 서울에 있는 대학이 다 대부분 그럴 겁니다. 4.1을 받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4.1을 받으면 이제 그 학생들의 불만은 또 너무 높다. 저희는 이제 뭐 이자율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 4.1로 올렸고. 근데 4.1 올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거는 뭐 저희 재정 수입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서 그 뭐 조정할 수 있는 여지도 있겠습니다만은, 섣부르게 하지 못할 게 계속 금리는 이제 요새는 이제 금리가 약간 올라가고 있는데 그 물가라든가 학교 뭐 입학금 그다음에 수업료 그런 게 이제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우리 장학금도 100억이라는 목표를 초과해서 했습니다만은 앞으로의 그것을 이제 증가될 것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자 나오는 거 그걸 좀 감안해서 어느 정도 조율은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네. 이 그 장학금 예산이 100억이니 200억이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이 장학금을 받고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더 노력해서 우리 양구나 지역 또 가정이나 지역이나 우리 지자체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장학금 조성 목적의 취지가 금액이 얼마 몇백억 몇천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우수한 학생들에게 그 예산이 집행이 돼서 그 친구들이 그 장학금을 받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록장학금 심의위원회가 이제 곧 개최될 예정이겠지만 그때도 이제 발언하겠지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수도권 대학의 친구들은 4.1 받기가 어렵다. 4.1이면 그 과에서 1, 2, 3등 안에 들어가야지만 들어갈까 말까 한 성적이거든요. 수도권 대학에서 뭐 더 하겠죠. 그러니까 수도권 대학에 있는 저희가 진짜 전액 장학금을 4년 동안 받을 수 있는 대학 범위를 정했듯이 명문대들에 대해 일부 명문대에 대한 그런 기준도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여기에 그게 반영이 돼야지 수도권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일부 7, 8개 대학에 못 들어가지만 그에 준하는 대학에 좋은 과에 좋은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데 4.1 맞으려면 그거는 진짜 1, 2등 해도 받을까 말까 한 성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본 의원은 솔직히 완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장학금 기금액 조성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우리 양구 출신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이 장학금을 받고 열심히 공부해서 또 지역의 일꾼이 되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검토될 때 좀 추가적으로 검토가 돼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의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아직도 이제 본 의원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게 아직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마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 신경 써주시고, 또 경로당에 아직 그 LED 등이 신규 마을은 다 되어 있는데, 또 LED 등으로 안 돼 있고 그냥 그 옛날 등으로 오래돼가지고 진짜 뭐 한 10여 년에서 20년 가까이 된 등으로 좀 미관상 보기 안 좋은 그런 것들, 그런 마을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다녀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신경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마을회관 지원 사업 이런 것들, 또 경로당 신축이나 마을회관 건립 이런 노력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는데, 여기 뭐 규정에 나와 있듯이 20년 이상 건물 20년이 아니고 뭐 30년, 40년 돼서 우리 감사 때나 예산안 심의 때 그 수도 없이 언급됐던 마을들은 다시 한번 검토가 돼서 이 사업에 좀 반영되고, 또 여건이 건축된 지도 오래됐는데 또 여건이 어르신들이 걸어 다니는데 너무 먼 거리라든가 아니면 대로를 너무 많이 이제 횡단한다던가 이런, 그래서 이제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그런 마을들은 좀 우선적으로 경로당이 그 신축되도록 좀 신경 써 주시고요. 폐기물 처리장 주변 마을회관 신축은 이거는 별도의 사업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도비가 사업 받죠. 예. 그래서 이거 별도로 하는 사업은 별도로 하고, 또 그 외에 해당되는 마을들은 이 매년 뭐 책정된 예산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8년도 군정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